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언더스탠딩.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단정한 복장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매우 단정하네요. 매우. 이유는 오늘은 좀 심각하다. 오늘요? 궁서체다. 복장으로 치면. 네. 사실은 이 시간에 뭐 가끔씩 기업 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네. 저희가 뭐 장난도 하고 하면서 이제 고민도 좀 들어보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네. 오늘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오늘 모실 이 회사는 다음 달에 상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 상장 다음 달에? 상장을 해야 돼. 그래서 너무 장난치면 안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편안한 질문만 드릴 수는 없다. 그럼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궁서체 같은 복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네. 한번 언젠가 나오신 적이 있는데 소카. 소카 나올 때만 해도 뭐해요? 요즘 뭐가 좀 재밌어요? 뭐 이렇게 편안한 질문 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 시장도 막 어수선해지고 또 상장도 추진하고 하시면서 예. 많은 분들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카의 대표이사님 직접 모시고 박재욱 대표님. 예, 샅샅이 이제는 얼마 만에 나오신 거죠? 그때 한번 작년 말쯤 나오셨던 것 같은데. 네 리턴 매치. 상장을 앞두고 오늘은 리턴 네. 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잠시만요. 자, 소개해드린 대로 박재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시네요. 얼마 안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요즘 상장 준비로 바쁘신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저 회사 저렇게 막 상장시켜줘도 되는 거야? 하는 질문들도 이제 하시는 것 같고 작년에는 안 하다가 그때 나오셨을 때만 해도 상장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솔솔, 내부적으로는 있었을 수는 있었겠나. 예. 그렇군요. 있었었는데 그래서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이야기 중심으로 소카의 서비스 이야기는 뭐 조금 섞어서 하면 하더라도 네. 이런 질문부터 드려야 되는데 요즘 증시도 힘들고 상장 심사도 매우 까다로워지고 그런데 굳이 이 시기에 꼭 상장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회사에 혹시 뭐 좀 돈이 좀 부족하신가? 돈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돈 떨어져서? 아니, 이 시국에 상장을 하는 게 너무 부담일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냥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은 네.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도 첫 번째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상장 추진하는 거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장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실적에 대한 자신이 있다. 이게 일단은 첫 번째로 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는 어찌됐건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이익이 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리오프닝 시즌이 다시 열리면서 예상보다도 성장세가 더 빨라질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있는 이 모빌리티 영역 이 자체가 사실 변화 자체가 되게 빨리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주식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좀 장기간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이 모빌리티 시장 자체는 굉장히 급성장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중요한 시기를 좀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시의 IPO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회사들을 M&A 하거나 뭐 신사업이나 그다음에 기술 투자에 좀 집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로 하여금 저희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러한 저희의 방향 자체가 향후의 주가에도 잘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공모 기회 자체가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소카도 모두 이제 이익 실현이랑 성장을 좀 같이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나중에 상장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또 기업 가치를 더 받을 수도 있을 테지만 지금 빨리 자금을 모집해서 그 자금을 빨리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네. 지금이 모빌리티 시장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신 건데 네. 그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제 왜 지금이 중요한지. 네, 모빌리티 시장 자체가 이제 글로벌하게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딱 패러다임 전환의 딱 중간에 있어요. 네. 이게 뭐 해외에 있는 뭐 모빌리티 플랫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만드는 OEM들도 이제 전기차로에 대한 시프트가 굉장히 빠르고 과감하게 일어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차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술 투자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에 저희가 성장을 성공적으로 해서 이러한 기회를 잘 잡고 치고 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되게 유의미한 모빌리티 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뭐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소카는 전기차 제조 기업이 아니라 전기차든 휘발유차든 차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연결 서비스를 하는 분인데 왜 지금 상장해서 자금을 지금 모집해서 지금 투자하는 게 내년 내후년보다 왜 중요한 포인트인가?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뭐 세월이 괜찮으면 언제 하면 어때요? 그러나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우니까 왜 꼭 지금일까 하는 답을 좀 듣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앞으로 되게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좋은 회사들이 네. 더 싼 가격에 매물로도 많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려운 시기니까. 네, 어려운 시기니까 그 기회를 저희가 잘 노리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소카 앱 자체를 이제 슈퍼 앱으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이동 수단들에 대한 연계라든지 그다음에 이동 앞뒤 맥락을 연결해서 뭐 숙박에 대한 예매를 도와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에 대한 투자도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을 하나의 좀 솔루션으로 만들어 갖고서 각각의 그 자동차에다가 IoT 디바이스들을 설치를 하고 그 디바이스를 설치한 차들을 커넥티드 카로 만들어서 그걸 관제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솔루션을 판매할 계획들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신사업 투자도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고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솔루션을 관제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건? 저희가 이제 소카 차량이 전국에 약 2만 대 가량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차량 한 대 한 대마다 IoT 디바이스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동차로부터의 데이터를 모으고 차량을 뭐 문을 연다거나 닫는다거나 맞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어를 하거든요. 반납했구나. 네. 차 저희가 있구나. 네. 뭐 그거. 그래서 이 리모트로 그 차량을 관제하는 기술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니크하게 발달되어 있는 기술이라서 그걸 하나의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다른 뭐 트럭을 갖고 있는 회사든지 뭐 이렇게 차량을 운영하는 회사라든지 하는 곳에다가 저희 솔루션을 판매하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B2B로? 아. 네, B2B로? 네. 아.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많이 알고 싶은데 답이 없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게 차량을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보면은 예. 차량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도유 이슈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렇죠. 혹은 뭐 개인 그런 용도로 것도 쓰고 있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이걸 이용하고 있는지, 혹은 뭐 진짜 안전 문제 같은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분명히 되게 많이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상무 지금 어딘가에 있는지 봐봐. 이런 거. 감시용이네, 감시용. 그러니까 플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실 네. 제일 중요한 건 안전 문제 쪽에 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안전하게 정말 운전을 하면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다음에 임직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이게 일단 제일 기본적인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얹어서 이제 우리가 최적의 루트로 배송을 잘 하고 있는지 같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좀 그런 것도 성공적인 되겠네요. 배송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사실 차량으로부터의 데이터가 잘 수집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솔루션화해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건 있습니다. 많이 되겠네요. 뭐- B2B로 그건 쓸 수 있겠네요. 뭐 택시들도 마찬가지고. 네, 어디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투자 적기가 음.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다. 그래도 지금 시장이 좀 좋았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은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시장이 언제 좋아질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모빌리티 시장이 변화하는 거는 제가 피부로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 좋아질 거를 우리가 기다릴 것이냐,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실적에 자신이 있고 올라가서 충분히 주가 올릴 만한 자신이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해서 저희는 투자를 선택한 거죠. 알겠습니다. 기업 가치를 그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상장하는 것이?
저희가 되고 있어요? 공모가 밴드가 이제 34,000원에서 45,0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게 1조 2천억에서 1조 6천억 정도의 기업 가치로 지금 평가를 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예. 참고로 저희가 마지막에 투자를 받았을 때 롯데렌탈이 그때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당 단가 45,200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모가 상단이 이제 마지막 투자 받았을 때보다 약간 낮은 정도 수준으로 지금 타겟하고 있습니다. 1.5조 정도 안팎 네, 기업 예, 가치로.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롯데렌탈 물론 롯데렌탈도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롯데렌탈이 훨씬 매출이 크지 않나요? 아, 그렇죠. 지금 소카보다. 네. 근데 거기도 지금 기업 가치가 뭐 한 1조대 초반 그 정도인데 너무 약간 늘 뭐 사실 나오는 얘기지만 고평가 논란, 공모가 뻥 튀겠다. 실제로 롯데 렌탈도 보니까 매출은 2조가 넘고 음. 영업이익은 2천억이 넘는데 네. 기업 가치는 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1.34조. 그러니까 근데 소카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3천억이 아직 매출이 안 되고 네. 적자셨죠. 예. 올해는 작년에 이익이 날 적자였죠. 걸로 보십니까? 네, 올해는 이익이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매출 자체도 사실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카셔링 비즈니스 자체가 네. 그 렌터카 비즈니스랑은 차이가 사실 되게 많이 있는 비즈니스기는 하거든요. 예. 이게 사실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이제 롯데렌탈이 자기들과 비슷한 기업 가치로 저희 회사를 투자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걸 단적으로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 똑같은 렌트카 회사였으면 롯데 렌탈이 왜 할 이유가 없죠. 우리한테 소카를 비싼 했겠느냐? 가치를 했겠냐? 왜냐면은 작년에 롯데렌탈이 상장에 있는 상장사로서 저희 회사를 바라보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올해 네. 이제 투자를 한 건데 네. 이게 이제 사실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사실 제일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렌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롯데렌탈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를 좀 네, 설명을 설명 좀 해보면은 해주세요.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소카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좀 유일하게 직접 이제 수만 대 규모의 차량들을 운영하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차량을 유지 관리하고 관제의 모빌리티 기술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한편으로는 이제 유저들을 저희는 플랫폼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의 모든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걸 운영을 최적화해서 수익성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온 이런 테크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기존의 이제 차량 임대랑 중고 사업, 중고차 사업을 이제 중심으로 거의 뭐 에셋 관리에 좀 치중을 해온 이런 렌터카 업체랑은 출발부터 약간 지향점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카쉐어링의 이제 차량당 매출 자체가 그 렌터카 비즈니스의 차량당 매출이 약 3배 이상 높고 마진도 그 정도 높거든요. 잠깐만요. 그 차 한 대를 예를 들면 롯데 렌트카 같은 렌트카 회사가 굴리는 거하고 네. 소카가 굴리는 거하고 네. 1년에 매출을 벌어들이는 게 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세 배를 소카가 더 번다고요? 더 봅니다. 네. 왜요? 왜냐면은 사실 기존에 있었던 이제 렌터카 비즈니스는 대부분 이제 장기 렌터카 비중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장기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차량을 이제 판매하는 거랑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는 훨씬 더 높은 가동률로 차량을 단기로 끊어서 빌려주는 거니까. 네, 빌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소카가 카쉐어링 업체로 이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렌트카 업체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법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카쉐어링이면 내 차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쉐어링은 아니다. 우버처럼 이거죠? 그건 아니고 회사가 차를 사서 그걸 이제 짧게 잘라서 빌려주는 짧게 거니까. 잘라서 빌려주잖아요. 그 짧게 자르면 예를 들면 난 2시간만 탈래. 그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소카에서는. 근데 그러면 물론 조금 비싸게 받을 수는 있겠으나 꽉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비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24시간이나 8시간이나 혹은 뭐 36시간이나 이렇게 네. 빌려주는 게 기존 렌트카. 물론 장기 렌트카도 3년 5년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매우 짧은 시간도 가능한 것 그 자체가 네. 과연 그러니까 그만큼의 밸류인가라는 생각이 핵심인 듯합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게 가동률이 얼마만큼 나와서 차량당 매출이 얼마만큼을 기록하는가 네, 네.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어찌됐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차량으로부터에 대한 데이터랑 유저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걸 효율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게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차량 규모가 저희가 18년부터 21년까지 약 3년 동안 차량을 한 60% 정도 늘렸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균 가동률은 그 같은 기간 동안에 28% 정도 높였어요. 보통 이제 차를 많이 깔면은 그만큼 수요가 안 따라줄 경우에는 가동률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겠죠. 저희는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뭐 60%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은 28% 정도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차별성 자체,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갖고 있는 차별성 자체로 하여금 예. 대당 매출 자체가 지금 이미 3배 이상 높은 상태인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차량 한 대를 구매했을 때 우리가 벌어들이게 되는 마진 자체가 압도적으로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지금 이 카쉐어링 비즈니스를 갖고서 다른 렌터카랑 비교했을 때 좀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점이고. 그럼 핵심은 잘라서 팔 수 있다가 아니라 누가 짧은 시간 동안 차를 필요로 하는지를 예측하거나 계산하는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 말씀입니까? 일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수요가 어디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네. 그거에 맞춰 갖고서 공급을 넣을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있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롯데 렌트카가 우리도 3시간 렌트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건 못해요? 임파서블 해요? 그건 못해요? 왜냐면은 그 어느 주차장에 어느 차를 넣었을 때 그게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느냐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안 그러면 차는 주차장에 들어가서 서 있는 순간부터 그냥 손해가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걸 해결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돼 있냐면은 이용자들이 이제 소카 앱을 켜서 소카 앱에서 차량을 빌리려고 했을 때 거기서 차량이 없어갖고 이탈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저희는 수집을 하거든요. 네. 예. 그것들을 기반으로 이 데모그래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근처에서 어떤 차량을 많이 빌렸고 어떤 차종의 인기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차를 저희가 새로운 소카존을 개설해서 집어넣자마자부터도 높은 가동률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아무리 늘려도 가동률이 안 떨어지고 계속 높은 상태로 여태까지 더욱 성장을 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정확도가 더 정교해지고요.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대당 매출과 마진 자체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존에 있는 렌터카랑 완전 다른 구조인 거죠. 그 차를 어디다 꽂을 때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고 총체적으로 이익이 늘어날 수 있을지 그 그걸 데이터를 잘 우리가 갖고 알아야 있다. 네. 그게 롯데는 가장 없고. 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차량에 대한 접근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이게 이제 일반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점까지 가갖고 뭐 수기로 다 계약해갖고 차를 인수받아갖고서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앱 하나만 가지고서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고 내가 근처에 있는 소카존을 찾아가는 거 자체에 대한 이 거리 자체가 매우 짧거든요. 네. 저희가 전국에 이제 4,500개 정도의 소카존을 가지고 있고 이게 뭐 파리바게트 전국에 깔려 있는 것보다 많은 숫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 뭐 핵심 6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반경 500m 안에 소카가 거의 대부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 인구의 약 81% 정도가 자기가 사는 거리에서 500m 이내에서 소카를 다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압도적인 우리가 인프라를 가지고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것들이 계속 엄청나게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고 이거는 새로 들어오는 그 플레이어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유닛 이코노믹스를 맞추기까지 정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대표님 이런 겁니까? 예를 들면 일반 렌터카하고 카쉐어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카쉐어링은 차를 되게 짧게 쪼개서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짧게 쪼개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런 식의 렌터카가 조금 더 이익률이 높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거를 일종의 이렇게 시스템으로 혹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분석해서 그러니까 좋은 적재 정소에 잘 놔둬서 이익률이 더 높다. 혹은 뭐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네. 이 비즈니스 자체가 더 유리한 거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 시간을 짧게 짧게 하면 하는 게 더 유리한 비즈니스냐? 아닌가요? 유리한 단순히 그거를 이제 시간의 길고 짧음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일반 렌터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가동되는 시간은 주말밖에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평일에는 렌터카 자체를 빌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불편하니까. 네. 근데 카쉐어링이 되게 다른 점은 주중에 대한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높게 받쳐준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뭐 길게 팔고 짧게 팔고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이 렌터카 가동률. 비즈니스는 시즈널리티가 기본적으로 있는 비즈니스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시즈널리티를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접근성을 통해서 해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중에도 굉장히 높은 가동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에서도 쓰고 그다음에 출퇴근할 때도 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른 이용 행태를 만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거를 하루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주말에는 예를 들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예. 평일까지 놓고 일주일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저희 가동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렌트카보다 차 한 대당 이걸 사용하는 가동률이 높게 나오나. 네. 평균적으로는 얼마나 빌려 쓰던가요, 맞아요. 고객이? 저희가 현재는 한 12시간 정도 빌려 씁니다. 12시간 평균이니까요. 정도? 네, 이걸 네. 짧게 빌려 쓰는 분들은 뭐 1시간, 2시간도 빌려 쓰고요. 예. 길게 빌려 타시는 분들은 뭐 24시간, 36시간도 빌려 쓰는데 네. 대충 평균적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12시간.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다른 점은 저희는 이제 앱으로 사용자들이 이제 예약을 하고 이용을 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전반적으로 뭐 수요가 많이 있는 지역에다가 차량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목포나 여수 옆에 붙어 있지만 네. 이게 뭐 일수별로 어디서 수요가 많고 적고가 다르거든요. 그럴 때 맞춰갖고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차량을 재배치합니다. 저희가 뭐 사람이 보내서? 네, 하루 단위로든 일주일 예, 단위로든 예. 그걸 재배치해서 더 수요가 많은 곳에서 더 높은 가동률을 갈 수 있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데모그래픽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선호하는 차종이 있다. 예. 라고 하면 그 선호 차종을 늘려서 거기서 더 고마진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새로운 방식의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우리가 수요가 안 떨어지는 곳에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좀 큰 차이를 만드는 거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장성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게 뭐 그 저희가 코로나19가 계속 2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작년에는 뭐 재작년보다 31% 매출 성장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카쉐어링 올해만 놓고 봤을 때도 상반기가 작년 상반기 대비 약 35% 정도 매출 성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률 자체도 사실 일반 렌터카에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카가 갖고 있는 성장률은 예. 연간으로 약 28.6% 정도 되는 성장률을 보였는데 반면에 이제 다른 렌터카 회사들은 10% 미만의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접근성을 통해서 만드는 성장성 자체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이 뒷단의 기술력 자체가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진입 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좀 두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뭐 기술 관련해서는 이 차량을 무인으로 관제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이에요. 예전에는 다 사람들이 수행했어야 되는 일들을 저희는 자동화하고 무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차량 한 대 한 대마다 IoT 디바이스를 설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무인으로 이제 관제해서 뭐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보험 사기 같은 거 적발한다든지,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안전운전 점수 같은 걸 매겨서 그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험료 같은 것들을 책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운영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뭐 소모품 교체 주기가 되거나 정비 교체 주기가 되면은 실시간으로 저희 회사에 다 얼라시 뜨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나중에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기 전에 미리 선조치 같은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고객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비나 세차나 뭐 여러 가지들을 다 무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자동화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술이 고도화됐다. 네. 이게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서 돌아간다. 알아서 돌아가면 비용이 좀 적을 수 있죠.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체크하는 인력을 개발 인력이 많습니다. 저희 전체 인력 중에서 30% 이상이 개발과 관련된 데이터, 뭐 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입니다. 렌트카하고는 좀 다르다는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점을 관리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붙어갖고 그걸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저희는 그걸 이제 무인으로 할 수 있게끔 다 이제 서비스가 고도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저희가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고정비는 사실 고정이 되어 있고 예. 저희가 매출이 늘어나면서 변동비는 계속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대당으로 벌어들이는 마진폭이 저희는 매년마다 엄청나게 큰 폭으로 계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대당 보시면 될것 마진폭? 같습니다. 네. 그게 어떤 데이터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한 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굴리게 됐을 때 얻게 되는 그 그로스 프로핏이 있잖아요. 네. 그 GP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기준으로는 뭐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네. 막 4.7%? 이 정도 됐었는데 8시간, 12시간씩 잘라 팔아도 네.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12%가 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약 19%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익률이? 이익률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1,000만 원 주고 연도마다 사오면 그러니까 3,000만 원 주고 사와서 3년을 쓰고 폐차시킨다고 가정하면 그렇다기보다는 네. 대당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감가랑 이런 것들은 다 네네. 가격에 비용에 묻어놓고 묻어놓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뭐 주류비도 들어가고 뭐 주차비도 들어가고 이런 비용들이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 고정비 변동비를 다 차치하고 이제 남는 마진이 이제 월간으로 봤을 때 돈을 번다? 근데 12.2% 정도가 작년 수준이었고요. 예. 올해는 이제 한 19%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대당 있습니다. 그렇게 번다? 네. 근데 작년에 적자가 적자였잖아요. 200억 난 이유는 뭡니까? 이제 그럼? 간접비들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뭐 마케팅비나 인건비 같은 것들이 일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작년 적자 났던 것 중에 되게 큰 폭은 사실 타다를 운영하면서 났습니다. 75% 정도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타다라는 서비스 자체는 이제 토스가 이제 60%를 가져가면서 저희가 연결해서는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 났던 그 손해 중에서 저희가 25% 정도만이 이제 카시어링 쪽에서 나온 손해였는데 올해는 이걸 다 극복하고 이제 이미 연간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카 서비스에서는 적자가 아니었다. 원래부터 겁니까? 작년에는 이제 적자가 일부 있었는데요. 50억 정도가 적자라고 네, 하죠. 올해는 작년 적자가 이제 200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150억은 그놈의 그놈의 타다 때문에 난 거고. 타다가 적자가 많군요. 이게 이제 좀 우리의 새롭게 적자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네.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좀 롱텀으로 계속 투자를 좀 해야 되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그러면 됩니다. 소카는 예를 이번 상장을 했어요. 돈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좀 자본을 확충해서 그럼 투자할 수 있는 좀 여력이 생길 텐데 지금보다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차도 좀 많이 사오고 하면 그 말씀하신 대당 이익률 그게 더 높아집니까? 더 네.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당 그렇게 이익-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수도권에 대충 있다. 있을 만한 곳은? 그래서 확장하려면 이제 조금 이렇게 중소도시나 지방이나 이런 쪽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생각보다 서울처럼 이렇게 막 가동률이 높은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효율은 점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차를 더 사면 음. 더 가동률을 높여서 프라피터블하게 만들 수 있느냐, 네, 네. 아니면 비용만 더 드느냐. 즉 식당으로 치면 메뉴를 늘린다고 해서 이게 손님이 더 늘어나? 괜히 재료만 사다 놓고 썩히는 거지? 걱정인데? 라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반대거든요. 저희가 반대요? 사업을 예. 하는 방식은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이제 초기에 때려박은 시기는 이미 지났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제 저희는 쓰고 있지가 않습니다. 예. 이미 수요가 있는 곳에 모자란 공급들을 배치한다가 사실 저희한테 훨씬 더 맞는 지금의 컨셉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그런 네, 거고. 하고 있는 예. 방식이 그런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으로 저희가 차량을 계속 늘려왔음에도 가동률도 따라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플랫폼이 있는 게 이제 또 렌터카 비즈니스랑 제일 큰 차별점 중에 하나인데 예. 저희가 소카 앱만 하더라도 이용자가 800만 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회사로 갖고 있는 모드 주차장과 일레크를 합치면 뭐 10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이 막대한 이제 유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디에서 수요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파악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계속 집어넣는 방식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거의 상반기만 하더라도 35%로 성장을 했잖아요. 예. 이미 수요는 사실 넘치게끔 플랫폼에 모여 있고요. 예.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공급을 적시적소에 잘 하고 그 장소를 잘 선택하는 게 회사의 경쟁력. 지금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수요가 부족한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사실 자산을 유동화하기 되게 쉬운 회사이기 때문에 네. 차량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플렉서블하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익을 내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럼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정확한 타겟팅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유저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들을 좀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는 20, 30대들이 주로 쓰던 그 서비스였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는 신규 가입자 중에 약 22% 정도가 40대 이상이었어요. 굉장히 빠른 폭으로 그 나이가 좀 40대 이상. 있는 네, 좀 처음 있는 써본 거 분들도 아니에요? 많이 얼마 들어오고 전에? 있거든요. 써보면 괜찮긴 해. 그러나 다만 오늘은 문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또 더 고급 차종을 예. 더 길게 빌려 타고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이런 패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 차종에 대한 세그먼트를 확장하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탁송해주는 부름 같은 서비스들도 그렇게 좀 더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그거에 대한 확장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카시어링이라고만 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B2B 서비스도 작년 대비 2.5배 컸고 부름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올해 작년 대비 한 60% 정도 클 거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예. 그것처럼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카시어링은 소카 존에서 차를 빌려서 어딘가를 이동했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건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차를 탁송받아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름이란 서비스도 굉장히 빠른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B2B, 소카 비즈니스 자체도 굉장히 빠른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다각화됨에 따라서 단순히 하나의 카시어링이라는 비즈니스의 카테고리에 묶이지만 실제로 쓰는 패턴
그다음에 쓰는 사람들, 그다음에 쓰는 지역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럴수록 우리는 더 수요가 있는 걸 다 미리 예측해서 차를 잘 갖다 놓을 수 있다. 네. 그러면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다. 네, 그게 기본이고요. 적자는 어떤 정도였어요? 그럼 작년에 50억이라고 치고. 저희가 소카만 카시어링만 놓고 보면요. 네. 네. 저희가 2018년도에 그 영업이익이 그 조정 영업이익 기준으로 주식 네. 보상 비용을 제거하고 순수 현금으로 왔다 네, 갔다 하는 예. 조정 영업이익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18년이 마이너스 19%, 영업이익률이. 네, 그다음에 2019년이 마이너스 11.8%, 예. 그다음에 2020년이 마이너스 1.3%, 예. 그리고 작년이 마이너스 1.5%였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기간이 한 4개월 정도가 있었어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굉장히 심하게 있었던 기간들이 있었고 올해는 이제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높아지는 그래서? 이익률이 그래도 개선되는 추세는 있었네요. 그래도. 이익률은 계속적으로 개선돼 왔고요. 사실 작년에 이제 락다운이 한 달만 덜 있었어도 저희는 이제 수익 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2분기에 하여튼 흑자 났다고 제가 보도자료 낸 건 봤어요. 네. 그죠? 네. 대표님. 근데 알겠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이익률도 개선되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그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장을 앞두고 계시니까 이번에 이제 상장 심사 그 증권 보고서 내신 걸 보면 이제 비교 그룹이 내가 우리 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랑 제일 비슷한 애들이야. 그게 우버 리프트 그램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 물론 우버 리프트 그램이 다 좋은 회사들인데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카쉐어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라이드 쉐어링. 라이드 쉐어링 완전히 내 차 가지고 서로 빌려주고 하는 그런 컨셉이고 그래도 소카는 어쨌든 우리나라 법적인 제약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비교적 하고 있으나 그래도 차를 렌트카처럼 차를 사서 그거를 이제 쪼개서 나누는 어려울 거라는 방식인데 거죠. 즉 우버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비교하- 진출하면 우버 기사 하실 분 손 주세요 하고 5만 명 딱 그렇지. 그냥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카가 필리핀에 진출하면 차를 5만 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금 조달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게- 직접 친구 나랑 비슷한 애들이다라고 그걸 볼수 있을까? 하기에는 하는 생각이 조금 든다는 거죠. 이게 그럴 것 사실은 같은데. 그 소카랑 동일한 사업 모델을 가진 예. 글로벌 상장사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피어그룹 선정하면서 고민이 되게 많았고요. 네. 이게 뭐 카쉐어링 비즈니스랑 되게 유사한 비즈니스 뭐라고 그나마 보여지는 모빌리티 플랫폼들을 좀 잡았는데 그런 라이드헬링 사업을 하는 뭐 우버나 네. 리프트나 뭐 그랩 같은 회사들이 좀 포함이 됐고요. 예. 근데 사실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비용 구조는 저희보다 더 안 좋거든요, 훨씬. 더 안 좋아요? 훨씬 안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예. 탑승을 하는 승객이랑 드라이버 양쪽의 마케팅을 굉장히 큰 폭으로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전에 차량을 많이 사면서 우리가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긴 규모의 경제에 대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마케팅을 양쪽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에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모집하는데도 열심히 마케팅에도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 승객들을 모집하는데도 마케팅을 되게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마케팅 비용 자체가 연간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다운되고 있어요. 여긴 차만 빌려주면 되니까 네. 차만 빌려주는 시스템이고 알아서 운전하는 거고. 소문 나면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를 근데 모집하는 그런 우버 같은 회사들은 실제로 네. 드라이버 지원금에다 엄청난 돈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라서 사실 글로벌 모빌리티 가운데 기업 가운데서 그 소카의 수익성 자체는 사실 굉장히 우수한 편이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손해 보고 있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법인세전 이익률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네. 그랩이 예. 이제 마이너스 153%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153%요? 네. 오. 뭐 디디 출싱이 마이너스 27%. 어. 리프트도 마이너스 26%, 우버가 마이너스 16.5%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소카가 마이너스 0.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은 수익성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훨씬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서 수익을 더 잘 내고 있거든요. 올해는 사실 그들 중에 아무도 이익 못 낼 거지만 저희는 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뭐 비교할 피어 그룹이 좀 부족해서 그런 데를 선택하긴 했지만 네. 저희가 손해보고 있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사실은 소카가 차를 꼭 사서 그걸 빌려주는 모델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법이 네. 야 우버 같은 건 안 돼. 무조건 일단 렌트카처럼 네가 차를 다 사. 그래서 빌려주든 말든.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 예. 모델이 더 막상 해보니까
이익 측면에서는 오히려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게 10년 전에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P2P로 빌려줄 네. 수 있는 모델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 그걸 먼저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사실은 조금 더 뭔가 마진율이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중간에서 그렇지. 중도 수수료만 우리 먹으면 되니까. 말 그대로 플랫폼이 폼이 네. 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는 이 차량을 가지고서 굴리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규모의 경제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진 폭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폭으로 매년마다 개선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 그것이 사실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에도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반 사용자들을 공급자로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는 사실 거기에다가도 마케팅과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야 된다는 건데 저희는 그 부분들을 고정시키면서 점점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대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이미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는 앞으로의 성장은 우리가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질문 좀 한 가지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네. 대략 한 공모가가 한 1.5조쯤 되면 투자자들에게 투자 좀 하세요라고 하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는 최소한 2, 3조는 될 겁니다가는 돼야 이 공모하는 게 합리적이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꼭 2, 3조 가치를 당장 만들 건 아니지만 몇 년 안에는 만들어 줘야 될 거고 그때쯤 되면 이제 그때쯤 타다라고 되면 그랬어? 소카가 어느 정도 그 성숙한 모델로 접어들었을 때 2, 3조 원의 기업 가치가 되려면 대략 한 1, 2천억 정도의 이익은 쉽게 나와줘야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적자 탈출을 하실 것 같다는 게 뭐 어떤 뜻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느냐. 한반도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런 모델로 1, 2천억의 이익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그 시나리오가 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소카가 한 2만 대 정도 차를 굴리는 것 같고 15,000, 2만? 예. 15,000 작년도가 한 15,000대 15,000대 정도. 네.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매출만 보면 약 한 3천억 원 네.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약 한 200만 원 정도 대당 매출이 나온다는 뜻인데 근데 거기서 그냥 나누기 하면 대략하면 그 정도 한 200만 원이에요. 그걸로 이제 직원 월급도 주고 하다 보면 약간 적자 났겠죠. 그런데 이제 이 한 200만 원 정도 버는 걸로 그래서 비용도 줄이고 해서 이익을 내야 이제 곱하기 차량 대수에서 차량이 늘어나면 한- 그만큼 매출도 늘어나고 그럼 3만 대 된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200만 원을 매달 유지한다고 유지한다고 치면 어. 3만 대에서 1,000억 이익이 나오려면 1년에 한 대당 한 300만 원 정도 이익이 나와야 되고 그럼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매출이 한 200만 원 나오는 그 차 한 대에서 지금은 살짝 적자인데 30만 원의 이익이 대당 나와야 되는 거라면 뭘 어떻게 하면 그게 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걱정이 투자자들한테 있을 거예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대당 매출과 대당 비용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를 네. 기반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운영 대수를 곱하면 네. 네. 저희의 이익 폭을 대략적으로 나오겠죠. 아실 수가 가능할 수 네,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매출 부분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이나믹한 가격 모델, 정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면서 네. 가장 높은 매출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를 시스템적으로 갖고 있다. 예. 이게 일단은 매출 쪽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들 중에서 좀 더 공원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고객들을 잘 찾아내서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의 CRM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새롭게 가입한 가입자일수록 저희한테 더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고 공원이익을 내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게 고도화됨에 따라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자들이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더 많이 쓰고 더 고급 차종을 원하고 더 마진을 많이 만들어주는 이런 패턴들이 보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가동률을 높이는 방향에서는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하는 것은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름 같은 탁송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니까 주변에 소카존이 없더라도 소카를 아무데서나 앱만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 접근성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매출을 키우고
그다음에 가동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유지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부름으로 차를 갖다 줄 때는 유휴에서 놀고 있는 차량들을 위주로 네. 저희가 기계가 AI가 선별을 하고요. 거기에 탁송 기사를 붙여갖고서 탁송을 하기 때문에 놀 차를 안 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부름 서비스는 네, 부름 서비스가 그런 효과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약을 이제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도화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소카존에 똑같은 차가 두 대가 있다고 쳤을 예. 때 예. A라는 사람이 1번 차량의 일부 시간을 점유하려고 그러고 있고 예. 그다음에 B라는 사람이 2번 차량의 시간 일부를 점유하려고 그러면은 네. 시간 두 개를 이렇게 양쪽에 조금씩 점유하고 있으면은 하루를 통째로 빌리고 싶은 C라는 사람은 차를 못 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그 B가 빌렸던 그 구간의 시간을 1번 차량으로 옮겨요. 그래서 1번 차량을 A랑 B가 시간을 나눠 갖고 탈 수 있도록 만들고 두 번째 차량의 인벤토리를 통으로 비워서 C한테 빌려주는 이런 알고리즘을 고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1시간씩 쓰고 싶은 사람한테 어떻게 엇갈리라고 합니까? 그건 안 되고 시간 배분 자체가 약간 다른 사람들을 테트리스 껴맞추듯이 가장 네가 가능한 시간은 여기야. 네, 맞아요. 네가 가능한 시간은 여기야. 이렇게 얘를 아예 1번으로 몰아준다는 뜻인가 보네. 그렇다기보다는 A차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시간 정해져 있지. 우리가 1번이라고 하는 차량에 A가 아침 시간을 점유하고 있고 예. 2번이라는 차량에 원래 B라는 사람이 그 오후 시간을 점유하고 있으면은 네. 차량 두 대를 동시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오전에 쓰고 얘가 오후에 쓰면은 예. 이 오후 시간에 있는 사람을 1번 차량으로 예약을 옮겨주는 겁니다. 그럼 오전에 쓴 친구가 다시 쓰고 그 자리에 빨리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가 갖다 놓죠? A가 그 자기가 예약한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갖다 놓거나 혹은 필요하면 저희 탁송기사가 그걸 가지고 오거나 혹은 이 사람이 더 연장해서 쓰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부름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그 빈 차가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빈 차를 다시 가져다가 또 갖다 놓고 가서 B가 이용하는 것도 문제 없게 만들고요. 문제 없게만 만들면 되니까.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차량은 C가 하루 종일 점유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빌릴 수 있는 인벤토리를 확보해 주는 거죠. 하여튼 가동률을 제일 높이는 방식으로 쓴다. 네.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게 AI가 계속적으로 정교화되고 고도화되니까 점점 이게 사실 뭐 테트리스 맞추듯이 하는 거잖아요. 예약 시간을 그렇죠. 이용자들의 예약 시간을 테트리스 맞추듯이 하나하나씩 잘 맞춰서 더 적은 차량으로 더 높은 가동률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투자할 때 걱정스러운 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비용도 같이 늘어나는 이 답답한 구조가 제일 네. 힘든 건데 쏘카는 안 그렇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뭐 2018년, 21년 뭐 한 3년 텀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네. 저희가 대당 매출은 한 10% 가량 늘었고요. 예. 반대로 비용은 그만큼 떨어졌거든요. 비용은 한 6%에서 7% 사이가 떨어졌어요. 대당 네. 비용 예. 자체가. 예. 그러니까 사실상 대당으로에 대한 비용은 줄고 대당 매출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대당 마진폭 자체는 점점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차량 대수가 많아지면은 그 두 개를 곱했을 때 우리 전체적인 이익폭이 나올 테니까 네. 그걸로 계산을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직 지금의 사이즈, 지금의 소카가 운영하는 사이즈의 규모는 예를 들면 훨씬 더 매출이 이게 사실은 곡선이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성숙되게 되면 이렇게 꺾일 거 아니겠어요. 매출이 늘어나는 곡선도 꺾이고 뭐 꺾일 텐데 지금은 아직 그런 곡선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네. 말씀 같네요. 네, 현재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게 추이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GP 레이시 연도마다 뭐 이 정도 큰 폭의 퍼센티지를 가지고서 개선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뭐 꺾일 기미가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좀 더 자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어떻게 하면 1, 2천억의 이익을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당으로 마진을 늘리려면 하는 건 지금 속도로만 매출이 늘고 지금 속도로만 비용이 줄면 그건 당연히 되는 겁니다. 네. 수요가 지금이 거의 목에 찬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저희가 매년마다 지금 뭐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으로 넘어오면서 네. 매년마다 매출 탑라인 성장률이 더 빠르게 크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가 약 35% 컸다 그랬잖아요. 예. 작년 온기가 약 31%였고요. 예. 그전에는 2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빠른 속도로 사실 성장률이 크고 있는 중이라서 저는 오히려 더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아직은 안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안 쓰는 사람이 더 많다. 지금까지 쏘카를 안 썼으면 네. 안 쓸 사람도 아닐까요? 글쎄요, 이게 저희가 저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안 쓸 것 같은데. 어. 저도 가끔 씁니다만 네. 더 자주 쓸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거지만 되게 유저에 대한
이 세그먼트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쓰는 방식 자체도 되게 많이 다양해지고 좀 선호하는 차종들도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예.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차종도 다변화하고 그 이용자들의 데모그래픽이 다양해지는 예. 거에 따라서 예. 구름 같은 서비스를 더 고도화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니즈를 충족을 하니까 예. 과거에는 이 쏘카 존에서만 왕복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해왔다면 네. 이 정도 속도로 못 컸을 텐데 그런 니즈들이 하나하나씩 붙으면서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저희가 18년도, 19년도 놓고 보면은 뭐 한 17%, 19년도부터 20%, 20년도 놓고 보면은 한 19%, 20년도부터 21년까지는 31%,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35%, 거의 이 정도 속도로 성장률 자체가 탑라인이 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익성은 계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성장에 대한 탑라인도 자신이 있고 지금 대당으로 마진을 확보하는 것도 매년마다 계속적으로 개선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자신 있는 상태인 거죠.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차만 빌리는 게 아니라 빌리고 나면 주차할 것도 필요하고 중간에 밥 먹을 것도 알고 싶고 어디 좀 길게 빌리면 숙소도 찾고 싶을 거고 다 이런 거 합니다. 연계해주면서 네. 하겠다고 하셨어요. 느낌에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듣기에는 될 것 같은데 너무 될 것 같아서 걱정돼. 그렇게 생각하면 뭐 다 되지. 우리도 언더스탠딩에 뭐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으면 다 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언더스탠딩은 안 된다. 아유, 진짜. 제가 그렇게 비유하니까. 그게 저는 왜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네. 갖고서 이걸 좀 추진을 하고 있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KTX 역사 근처에 저희 차량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역에서 그 소카존에서 차를 빌리는 사람들의 이제 데이터를 뽑아왔더니 네. 그분들은 보통 다른 소카존에서 차를 빌리는 분들과는 다른 행태를 보여요. 그게 네. 뭐냐면은 보통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카를 예약한다라고 하면 근처에 네. 있는 차를 빌리거든요. 예. 근데 KTX 역사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차량을 예약을 미리 하고 오거든요. KTX 타고 와서 타고 와서 하는 그러니까 거겠죠. 네, 어, 그렇기 예. 때문에 미리 KTX를 타고 갈 목적지에서 차량을 빌려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KTX는 예매는 따로 여기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카 앱에서 소카를 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묶어서 하나의 좀 패키지 상품으로 만든 다음에 저희가 동시에 판매를 하면서 가격을 좀 더 할인해 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 굳이 다른 곳에서 KTX를 예매하고 오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렇겠죠. KTX나 SRT 운영하는 쪽에서 깎아준대요? 저희가 이제 패키지 상품으로 묶는 거에서는 그게 일부가 될 것 같고 저희는 저희 인벤토리가 있으니까 저희가 깎아줄 수 있죠. 저희는 그 차량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는 차량들이 발생을 하거나 하면은 그 유휴 인벤토리를 없애는 게 저희 비즈니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만큼은 저희가 큰 폭으로 더 저희 쪽에서도 할인해 줄 수도 있거든요. 몰랐던 쏘카를 몰랐던 분들한테도 그걸 제시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메리트 있게 이용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럴 아닐까 것 싶습니다. 같기는 또 예를 들면 앞으로 지금 이게 상장이 잘 됐어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보다는 차량 대수를 늘릴 테고 그거 말고는 다른 식의 비즈니스 계획은 뭐 있으십니까? 일단 그 차량 구매와 관련된 자금은 저희가 네. 차량 담보 여신을 통해서 조달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자체적인 영업 흐름을 통해서 이제 그다음에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모 자금을 통해서 차량 구매에 쓰진 않을 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쓰진 않을 거고요. 네. 저희가 공모 자금 공모 자금은 뭐 가운데서 있습니까? 예. 뭐 한 60% 정도는 좀 중장기적으로 저희 회사랑 좀 시너지 낼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인수하고 아, 저희 이렇게 슈퍼앱 언더스탠딩? 만드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좋은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거가 비쌉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슈퍼앱에서 시너지를 내서 수익성을 더 강화해서 마진폭을 어. 키울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더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 모빌리티 밸류체인 내에서 좀 유관 업체에 대한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아 그런 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군요. 네. M&A. 이런 슈퍼앱으로서의 역량 강화, 마진폭에 대한 확보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좀 신사업들 아까 네. 전에 어떤 게 얘기했던 있어요? 저희가 플립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거 예. 저희가 차량에 IoT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그걸 통해서 차량을 관제하고 모니터링하고 최적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판매하는 거 이런 거에다가 좀 더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인수한 두 개의 회사인 저희 모드 주차장과 일레클 이제 그 두 개 회사도 지금 굉장히 빠른 폭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둘 다 이제 올해 영업 흑자 기록할 거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비즈니스의 핵심이
적절한데 잘 갖다 놓는 게 핵심입니까? 그것도? 일레클은 그렇고요. 어. 네, 모듈 주차장은 주차 수요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서 주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올 수 있도록 주차 사업자들과 협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 이재용 회계사 나오셨을 때 네. 제가 제안해 드린 게 있는데 아직은 생각 없으신가 봐요. 뭐에서 대실 소카 차량을 나만의 공간으로 대실할 수 있는 걸 움직이지 않아도 난 나 그거 되면은 유유차가 전혀 없을 것 아니 같은데. 낮에 점심시간에 네. 1시간 정도 낮잠 자고 싶다. 어딜 가겠어요 직장인들이. 목베개만 하나 놔주는 거야. 목베개. 소카전에 가서 소카를 1시간 동안 빌려서 자고 오겠다. 너무 차 안에서 딱 이렇게 뒤로 젖히고 자면 물론 뭐 침대만이야 못하겠습니다만 사실 없습니다. 잘때 잘때 없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실제로 뭐 가끔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저희가 이제 좀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차는 이제 공회전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좀 더 저희가 많아지면서는 그걸 약간 스마트 오피스처럼 만들 수 있는 기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거 하면 공회전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이슈가 계속 있구나. 주차장에서 부릉부릉 하니까 네, 그런 케이스들은 저희가 뭐 장려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전기차가 많아지면은 저희는 전기차를 기반으로는 좀 스마트 오피스화 시키는 것들도 주차장 주인들 해볼 입장에서 만합니다. 싫고 야, 그건 말 되네요. 전기차는 그런 게 되겠다. 그냥 켜놔도 되니까. 그럼 소카 방 빼 이러겠지. 그건 말 되네요. 지금 전기차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500여 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지는 아직은 않네요.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사실 올해 좀 많이 늘리려고 했었는데 예. 올해가 전기차 수급이 더 어려운 이 반도체 이슈와 배터리 이슈 때문에 생산이 사오려고 해도 사올 게 없었던 거고요. 네네 생산이 조금 덜 돼 갖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2030년도까지는 저희 전체 차량 다 전기차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이거 상장하려고 할 때 기관 투자자들과 많이 좀 만나보셨어요? 뭐 그 전에 이제 저희가 NDR 하고 이러면서는 좀 만나봤었죠. 그분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뭐 언더스탠딩처럼 날카로운 질문들이야 뭐 못 던지셨겠으나 그래도 나름 좀 야 이 질문은 좀 아픈데 내지는 야 이건 설득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하는 질문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 중에 저희가 안 던져드린 질문이 있다면. 근데 뭐 사실 막 저희가 꽤나 오랫동안 이 사업을 좀 영위해 왔기 때문에 막 좀 너무 어렵게 답변해야 될 것들은 사실 많이는 없었던 거는 같고요. 예. 진짜 제일 많이 물어봤던 거는 수익성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요새 많은 플랫폼 회사들, 많은 뭐 유니콘 기업들이 실제로 수익을 잘 못 잘 못 내죠. 낸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있으니까 네. 너희 회사는 왜 다르니? 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여쭤봤던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아까 여기서 언더스탠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매출을 어떤 방식으로 늘려왔고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줄여왔고 그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라는 것들을 사실 숫자로 계속 증명을 해왔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듣고 싶어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이른바 적자 유니콘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같이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들 중 몇 곳은 와. 그런 비난 받아도 싸요? 야, 사실 시간이 좀 더 대답하신다. 아니 들어보자 좀.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다 그 뛰어난 역량을 갖고 좋은 팀들이랑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게끔 아직은 비즈니스 모델이 좀 덜 짜여졌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예를 들면 어디가? 뭐 여러 군데 있겠죠. 지금 뭐 적자 유니콘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예. 근데 하지만 뭐 언젠가 답을 찾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저희는 그 몇 년 전부터 사실 이 부분은 계속 신경을 써왔던 회사라서 저희는 매년마다 적자폭을 줄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유니콘 기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에 저희가 마음을 먹었을 때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된 것뿐이지 그들도 좀 시간이 좀 더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거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네요. 예를 들면 보통의 유니콘들은 야 지금 적자는 신경 쓰지 마. 사이즈가 모든 걸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면 규모의 경제가 시장을 장악하고 그때부터 수익은 왕창 나중에 낸다. 그런 전략이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소카는 약간 그거랑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쫄보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많은 걸 아셔. 이게 한순간에 네. 그 드라마틱하게 숫자가 개선되는 거는 네. 사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지 기업이 그렇게 만드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레버를 건드렸을 때 실제로 매출이 올라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이런 시절이 오더라도 회사의 역량으로 발현될 거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뭐 타다 같은 서비스는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고 예. 코로나 2년 동안 맞으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동도 안 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많이 입었거든요. 사실 그 기간을 버텨오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익성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회사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유니콘과는 다르게 그런 바닥을 좀 많이 다져왔던 것들이 조금 저희 회사의 지금 모습을 만들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소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으나 이렇게 시장 상황 안 좋을 때 오늘 들어보니까 1, 2년 후면 바로 흑자 전환도 되고 박수도 받을 것 같고 그럼 더 좋은 기업 가치에 더 많은 공모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점이 올 것 같은데 왜 그 시점에 안 하고 지금 해서 지금 하면 공모 자금 한 2천억 들어오나요? 그런데 미래에 하면 한 4천억, 5천억은 들어올 텐데 왜 지금 하지? 혹시 뭐 대표님이야 아니겠습니다만 그동안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엑싯을 위한 거 아닌가? 스스로는 약간 미래를 좀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데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 드는 거 이해는 하시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구주 매출도 아예 없고요. 그리고 이번 IPO에서 네, 이번 IPO에서 구주 매출도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신주 발행만으로 이제 공모를 할 수 있게끔 된 거는 사실 네. 주주들이 이제 저희 회사의 미래 가치를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주주들이 다 이번에 락업을 거는 거에 동의를 해주셔서 예. 보호 예수가 기본적으로 좀 걸려 있고. 저희가 유통 가능 물량이 그 상장 직후에 1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락업을 잘 묶었고, 그다음에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순간이 이 모빌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서 소카가 그거에 있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동의를 보내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대표님, 근데 소카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 더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차는 그냥 돈 빌려서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공모 자금이 꼭 들어와야 차를 하고 확장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오로지 그런 공모 자금은 어떤 M&A의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라는 거예요. 그거입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공모 자금 중에서 많은 비중을 이제 M&A에 쓰겠다라고 저희 증권정보사에도 이제 예. 제출을 했거든요. 저희가 뭐 지금도 자금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큰 규모의 M&A를 통해서 저희의 미래 성장을 더 한 단계 점프업 시킬 만큼의 자금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네, 예. 저희가 이런 공모 자금 등을 통해서 좋은 회사들과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매물을 찾아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이미 염두에 두고 계신 회사도 있어요? 아, 언더스탠딩은 아니야. 우리 말고 그런 네. 회사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계속 스터디는 하고 있고요. 아, 사실 제일 중요한 있네, 거는 있어. 저희랑 시너지를 내고 예. 이 시너지를 통해서 수익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곳들 위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뭐 재미있으면 재미있고 또 가끔 불편할 수도 있는 인터뷰이긴 했는데 네. 참 세상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전에는 그냥 뭐 예전이 뭡니까 한 1년 전만 해도 네. 저희 상장해요 그러면 과연 따상일까 그냥 상일까 이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묻고 그렇지.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따질 게 많습니다. 취조를 지금은 따질 게 많죠, 솔직히. 참 어려운 시기에 사실 준비하시느라. 운도 안 좋아 보면 뭐 어쩌겠습니까? 네. 그죠?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시장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네.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는 뭐 예전부터 그냥 저희 운명은 예정대로 우리가 하자. 예, 예정대로. 운명은 우리가 개척한다. 그냥 이 정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장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네. 뭐 준비 잘 하시고. 하시고 어떤 방향이라든지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잘 되시면 언더스탠딩은 잊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 고맙습니다. 소카의 박재욱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